자, 이번엔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고요.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그 파동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중첩이 나타나느냐, 중첩이 나타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파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첩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이제 두 파동이 합쳐지는 형상을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데요. 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식이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중첩의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A라고 하는 녀석은 A1 더하기 A2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합쳐져서 하나의 파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표현 자체에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우리 A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 A라고 하는 녀석, 우리 파동에서 A, 대표기호 대문자 A로 쓰는 녀석은 진폭이었습니다. 진폭.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은 진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녀석은 변이를 나타내는 물리량인 겁니다. 변이를 나타내는 물리량.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식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파동을 이제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파동 방정식이 나타내는 바는 이제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a 사인에 바로 그래요. 중괄호로 했어야 되는데 중괄호 2파이 t분의 t 마이너스 람다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진폭은 이 녀석이었죠. 얘가 아니라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수식상 되게 간단한 형태의 수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삼각 함수의 더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삼각함수의 합에 따라서 저 녀석의 결과가 달라질 건데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간단히 A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쓰이지만 이 결과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 보강이라고 부릅니다. 보강 간섭. 이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의 파동이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빛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빛 두 개를 보냈을 때 빛이 밝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리로 얘기를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상쇄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파동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폭이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빛으로 얘기를 하면 빛 두 개를 더했더니 빛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밝기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소리로 얘기를 하면 소리 두 개가 더해져서 소리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보강될 것이냐 상쇄될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첩결과 보강될 수도 있고 상쇄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상쇄 간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외부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수학적인 식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별도의 동영상에서. 그러면 일단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보강과 상쇄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이 보강과 상쇄를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중첩이 발생하기 위해선 일단 파동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파동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고 파동을 두 개 이상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동을 이용해서 합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파동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간단한 형태인 두 개의 파동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파동 두 개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특정한 점, 어떤 P점에서 저 두 개로부터 오는 파동을 동시에 접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S1으로부터 파동이 이렇게 올 거고요. S2로부터도 역시 파동이 이렇게 오겠죠. 자, 물론 횡파나 종파 역시 둘 다 가능하지만 그림 그리기가 편한 건 횡파기 때문에 횡파로 좀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만날 때, P점에서 만날 때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S1에서 오는 녀석을 1번, S2에서 오는 녀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S1과 S2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 진폭 변이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는 1번 변이가 P점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빨간색이 1번이고요. 빨간색이 1번이고 파란색을 2번으로 잡겠습니다. 파란색 2번. 자, 그러면 빨간색과 동일하게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이 2번.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진동에 의해서 P점에서 역시 진동이 일어날 건데요. 같은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쳐진 이런 형태의 파동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동보다 진폭이 더 커지는 형태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역시 1번 파동이 이렇게 오는데요. 1번 파동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2번 파동이 반대로 뒤집혀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서 오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빨간색은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파란색은 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상쇄되는,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형태로 와서 합쳐졌기 때문에 서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이 보강이 될 것이냐 상쇄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렇게 출발한 파동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는 위상차라고 부릅니다. 이 위상차에 의해서 보강이 될 건지 상쇄가 될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위상차와 관련돼서 위상차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만약 파원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동일하고 두 개의 동일한 파동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위상차를 결정하는 요소는 S1에서 P점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또 하나 S2에서 P점까지의 거리가 이 녀석을 결정할 겁니다. 양쪽의 거리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앞으로 경로차라고 부르겠습니다. 경로차. 두 파동이 오는 경로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강이 될 건지 상쇄가 될 건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1에서 P점까지의 거리 L1, S2에서 P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L2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가 더 길 수도 있고 얘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를 알고 싶은 건데, 둘 중에 어느 녀석이 길든 상관없이 양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길이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면 실제 양쪽에서 나타나는 경로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L1의 길이고 이게 L1의 길이고 L2의 길이가 이만큼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L1. 자,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도달하는 파동의 형태가 동일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이렇게 출렁인다 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올 거고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도달하면 얘도 이렇게 도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에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L2는 파동이 더 진행해서 도달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지점에서 끝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하나 온전히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 이 부분 L1과 L2의 차이인 경로차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만약 지금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만약 파장이 달라져서 아니면 경로차가 달라져서 끝나는 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둘 다 여기까지.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뒤집히는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상쇄간섭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차가 이렇게 나타날 건데 보강이 되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보강이 되는 조건. 이 경로차가 파장이 하나 들어가도 일단은 보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뿐만 아니라 하나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로차가 파장의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2배도 된다라는 얘기는 3배도 될 거고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다 보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상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파장 차이만큼 나면 상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분의 3룸다만큼 차이가 나도 역시 뒤집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혀서 들어오도록. 자, 2분의 3도 된다? 2분의 5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보강 조건입니다. 보강 조건에서는 경로차가 n 람다의 형태로 쓰이면 이제 보강 조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하나 상세 조건입니다. 상세 조건에서는 경로차가 이렇게 쓰일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 풀겠습니다.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2n 플러스 2분의 1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 같은 거 있으니까 지우면 n 플러스 2분의 1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좀 형태를 바꿀 겁니다. 얘도 좀 형태를 바꾸면 이렇게 써도 되죠? 0을 더해도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0이나 2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를 특정한 숫자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상수 A값. 그래서 보강이냐 상세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 녀석이 결정할 건데요. 그러면 n과 a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n과 a가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을 람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로의 차이를 파장으로 나눈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정수의 형태 그리고 어떤 정수가 아닌 형태로 이렇게 남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미 다뤘어요.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특정 숫자로 나눴을 때 정수로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는 몫이라고 불렀고요. 이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딱 두 가지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A가 0이냐, A가 2분의 1이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파원에서 똑같은 파동을 보냈을 때, 똑같은 위상으로 파동을 보냈을 때, 그때 0이 된다면 경로차를 파장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면 이때 우리는 보강이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 반파장의 차이만큼이 나머지로 남는다면 상쇄가 나타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경로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보강과 상쇄가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그 삼각함수의 덧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있으면 공학에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이나 코사인에서 값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녀석들이 그 수기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특수각들만 가능한데 이 삼각함수의 덧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그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계산기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걸 굳이 손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을 좀 따로 찍는 거고요. 관련된 동영상은 관심 있는 사람만 좀 보세요.